그러면은 이제 Q&A 하나씩 한번 답변을 해드릴게요. 저를 처음 알고 들어오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저를 소개를 하자면요. 제 이름은 이제 박평준이고요. 나이는 이제 올해로 37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로 치면은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일러스트를 그리는데요. 근데 요새는 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수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만 하고 있고요. 일단 그림은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저를 알리는 활동이니까 이렇게 개인작들을 하면서 앞으로 할 일 같은 것들도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꾸준히 개인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몇 살 때부터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꿈을 가지셨나요?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겠다고 결심한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 첫 계기를 가진 건요, 또 라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 어릴 때는 우리나라 PC 게임에 있어서도 굉장히 발전의 시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퀄리티 좋게 만들어졌던 게 옛날 창세기전 아시죠? 저도 이제 어릴 때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김용태 그분이 이제 그림을 맡아서 했던 그걸 보면서 일단 그림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저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친 거는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도 만들 수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원래 그 전까지는 외국에서 만드는 것들은 야 그냥 뭐 어떻게든 만들었겠지 하면서 게임하기 바쁘고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니까 갑자기 되게 상상 못했던 그런 것들이 제 가시거리로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었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또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그 에피소드 이제 1, 2, 3이 저 어릴 때 이제 나왔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거의 아트북 같은 것들을 제가 대학생 무렵에는 사서 이제 보게 됐었는데 그 아트북 때문에 와 이런 것도 그림으로 그린다고 싶은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는 영화 컨셉 아트들 보면 되게 리얼한 풍으로 뭐 당연히 이제 컨셉 아트다 보니까 사진 소스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일단 그 당시에 그런 컨셉 아트 책 같은 걸 보면서 와 이런 거 그리고 싶다. 그 당시에 또 제일 유명했던 뿌러시 이런 작가 막 작업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쪽으로 꼭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어떤 꿈을 키워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림 배우겠다 했을 때 부모님 반응이 어땠나요? 현재 가족들의 반응에 차이점이 있다면? 재밌는 질문이네. 자, 일단은 저도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반대였죠, 반대. 처음에는. 특히 부모님을 하지는 않는 게, 뭐, 그 당시면은 이제 부모님들의 인식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지금하고 다르게 디지털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게 막 할 일이 되게 없어 보였던 거지, 그 당시에는. 이거 그려가지고 도대체 네가 뭘 할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게임 그림 뭐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뛰어든 작가가 이제 나왔을 시절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좀 어이가 없죠. 제가 봐도. 그 다음에 그 영화 막 그런 것도. 영화는 사람들 많이 보지만 그런 작업을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외국에 그런 유명 그런 데서만 만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사실 무턱대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봐. 이렇게 하기에는 그 시기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힘든 시기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것들을 좀 무릅써서라도 이제 제가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좀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막 일본도 갔다 와, 그 다음에 또 어떤 강의나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이것저것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시면서는 뭐 그냥 되게 좋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응원을 좀 해주신다. 작가님이 그리셨던 그림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과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그림이 있을까요? 일단은요, 이 질문에서 이제 웃긴 게 싫어하는 그림이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싫어하는데 여기 올렸겠어요? 안 올렸습니다. 올린 그림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뭔가 딱 묘사가 뭐 눈높이가 안 맞는다거나 뭐 채색이 이상하다거나 이래가지고 좀 틀린 게 보이면은 싫죠. 근데 그거를 고치기보다는 저는 그냥 다음 그림에 노력을 투자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싫은 그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싫어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던 그림 하나만 뽑아볼까요? 이제 방송에서 이것저것 그렸던 것 중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저는 그때 요 그림 그렸을 때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요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했다 보니까 막 그냥 덕지덕지 이것저것 요소만 넣었다 뿐이지 그렇게까지 뭔가 재미나게 구상도 안 된 것 같고 장소에 대한 설정도 조금 미흡하고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드는 그림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그런 그림이죠. 저는 결국 그림에 대한 어떤 요소는 남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이렇게 좋아해 준 그림.
당연히 저로서는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 그림 중에서 남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봤다고 할 만한 그림이죠.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이제 그래도 다들 좀 많이들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거 보고 작가님 팬 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작가님 그림만의 매력이나 차별점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 그림만의 매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그림만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살짝이라도 좀 즐길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그냥 좀 예쁘게 그리는 캐릭터 이런 것들도 저도 옛날에는 많이 그렸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자주 그리다 보면은 좀 지겹더라고요. 되게 좋아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초상화 막 예쁘게 잘 그려서 올리고 이러면은 되게 막 반응도 좋고 괜찮아요. 근데 그리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볼거리가 있는 게 가뜩이나 이제 디지털 그림이라는 게 좀 인스턴트 느낌이에요. 그쵸? 제가 이 그림을 그려서 예를 들어서 액자에 뭐 이렇게 해서 팔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오리지널이 아니잖아. 그걸 누가 사겠어 사실. 그냥 뭐 프린트물로 뭐 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프린트물을 파는 느낌이지. 사실 디지털 그림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연히 수작업보다 가치가 현저히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이런 그림 하나 보더라도 조금 더 즐길 거리라든지 좀 더 어떤 고전적인 느낌도 조금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점, 뭐 딱히 저만의 특징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여튼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차별점이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좀 또 나름의 뿌듯했던 것들은 제 그림이라는 것들을 이제 남들이 구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거 누구누구 작가님 그림이에요. 약간 알아봐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죠. 되게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막 뭘 의도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제가 의도한 거 이외로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거는 이 작가 그림이다 라고 할 만큼 딱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게 생긴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앞으로도 좀 더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매력 어필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요. 영향을 받은 작가가 있으신가요? 아까 얘기랑 살짝 겹치는 것 같죠? 그림 자체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우선은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고전 회화 화가들, 모네라든지 뭐 그런 작가들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칠해보려고도 노력도 많이 해보고 그냥 현대 이런 디지털 그림 그리는 작가분들 중에는 간혹 있어요. 아까 얘기한 이제 굿브러쉬 같은 작가분도 있고요. 디스아노드 그쪽 그 작가분도 예전부터 엄청 좋아했었고 뭐 많습니다. 엄청나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아트스테이션 있잖아요. 여기 딱 들어가서 여기 팔로잉 하는 거 여기 있는 작가분들 중에 궁금하시면 이것저것 찾아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제가 다 되게 실력 있는 분들 거 팔로우 그래도 많이 해놨거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와, 무거운 질문이네요. 그림을 그만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림을 일단 그리는 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아직까지도. 그림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좋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남의 그림도 좋아하고 뭐 그림으로 이루어진 뭐 만화며 뭐 애니메이션이며 뭐 게임이며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잖아요. 뭐 그렇게 자기가 보고 즐기는 거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리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오히려 그리는 그런 행위 자체를 되게 재밌어 하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딱 그거 자체가 뭐 재미없어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일할 때 이제 일을 하기 싫은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럴 때조차도 그림 그리는 거는 재밌었어요. 이런 거죠. 일할 때 이거 일로 그리는 그림 너무 지루해 막 짜증나. 근데 그럴 때 그럼 뭐 하고 싶냐면 낙서하고 싶어져요. 맞죠? 그냥 그림을 아예 때려치고 싶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차라리 낙서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림 그린 게 고통스러웠던 적은 있죠. 일단 입시 때 같은 그런 느낌하고 저도 당연히 여기저기 뭐 이렇게 지원해 본 적도 있고 떨어져 본 적도 많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좀 고통스럽죠. 내 그림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도 계속 고민하고 하는 시기. 근데 그게 잘 안 풀리고 이러면 당연히 고통스럽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적고 이러면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좀 게을리하지 않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금방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스스로가 막 끝까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냥 풀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살짝 그럴 때 좀 잘 안 풀려서 힘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 책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자료를 본다거나 하면서 해결하면 금방 해결됐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뭐 일할 때 이제 한 번씩 내 마음에도 안 들고 상대방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이럴 때 이제 그것들을 서로 상의해가면서 고쳐야 되는데 그럴 때 좀 괴로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마감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알아서 어쨌든 해결은 되더라고요. 여튼 대충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직업병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 계속해서 약간 무거운 질문들이 나오는데 직업병이랄 게 있었죠. 이거는 어찌 보면 저도 약간 심리적으로 이것들을 그래서 누군가한테 어디서 약간 상담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한 내가 막 그림을 잘 그려, 잘났어 이런 느낌보다도 사실은 저는 그냥 이제 제 그림을 좋게 봐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제 그림이 없으면은 오히려 그게 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저를 평가하는 게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은 제 작업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그림이 없으면은 뭔가 내가 아닌 느낌? 100%의 내 자신이 아닌 느낌. 그러니까 진짜 빨가벗고 있어도 펜이나 이런 걸 쥐고 있어야 된다는 느낌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나요, 혹시? 약간 이런 거 느껴보신 적 다들 있지 않을까? 여튼. 그래가지고 그림 도구를 항상 챙기고 다녀요. 근데 최근에는 점점 이걸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사실. 웃기잖아. 어디 놀러 나가는데, 친구랑 술 약속 있어서 만나러 간다거나, 아무튼 놀러 나가는데 그림 그릴 도구를 항상 챙겨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노는데 집중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 그때그때 집중을 각자의 파트에 맞게 해야지 사실은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건강한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그렇다는 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죠. 제가 가끔 비유하는 거 있잖아요. 응? 다이어트 할 때 치킨 생각하고, 그죠? 치킨 먹을 때 다이어트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고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여겨서 고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요. 요즘은 좀 덜 그래요. 아예 안 그러진 않는데. 여튼 그렇게 매 순간에 좀 집중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직업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작가님은 그림 안 그리실 때 뭐 하시나요? 저 그림 안 그릴 때 드라마 보거나, 이렇게 막 영화 보거나, 뭐 하면서 쉬기도 하고요. 뭐 친구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하는 건 이제 뭐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산책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하고 있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오늘도 이따가 마치면 운동하려고요. 마침 11번 질문이 운동하시나요? 원래는 답답하게 한 공간에서 하는 것처럼 막 헬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안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최대한 좀 자유롭게 그냥 바깥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한 게 처음엔 자전거 타기였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막 한강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기분 전환도 되고. 근데 그걸로는 뭔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치면 다이어트 효과가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달리려고요. 달리기 좀 해보려고 요새 좀 하고 있어요. 벌써 지금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좀 달렸더니. 쓰고 있는 타블렛 기종 프로그램 브러쉬 알고 싶어요. 제가 쓰고 있는 타블렛은 신티크 16인치 프로 모델이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한동안 모바일 기기를 많이 썼어요. 모바일 기기로 이제 아무 데서나 가서 작업하는 거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를 쓰다가 이제 집에서 대충 이렇게 방송을 할 겸 이것저것 하려고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쓸 타블렛도 이제 새로 사게 됐는데요. 사이즈는 일부러 16인치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큰 걸 쓰면요. 이렇게 고정된 자세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숙여서 했다가 또 이렇게 들고도 했다가 좀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 작은 거를 사게 됐어요. 그러고 프로그램은 뭐 보시다시피 포토샵을 사용 중이고요. 그다음 브러쉬는 저희 디스코드 채널에 링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 브러쉬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디스코드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지 쪽에 보시면 있어요. 자, 그 다음 평소 그림 그리는 사이즈, 해상도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해상도는요, 일단 디지털 환경에서 이거 영화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똑같아.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이즈 그대로 하면은 살짝 이제 묘사하기가 좀 버겁고요. 픽셀도 좀 깨지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배나 3배 정도로 크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3배 정도로 했죠. 보통이 1920에 1080 바탕화면 사이즈 그런 식으로 화면 비율을 했어요. 그래서 HD보다 지금 3배 정도 크게 해가지고 4800에 2700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인쇄할 때가 아니면요. 여기 DPI 있죠, DPI. DPI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혹시나 인쇄할 수도 있으니까 300 DPI로 그냥 맞춰서 하는 편이고요.
뭐 이것도 이제 더 늘려서 막 600 뭐 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무거워지고 괜히 크게 막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인쇄할 때. 여튼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혹시 일러스트레이터 하려면 대학을 꼭 나와야 하나요? 일러스트레이터 할 때 대학을 나와야 될 필요는 없죠. 일단은 제 주변에만 해도 대학 안 나온 친구들도 많고요. 뭐 갔다가 중퇴한 친구도 있고요.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중요치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핵심은요, 이 질문을 왜 했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대학 입시를 치르기 싫다가 아마 이유가 제일 클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저는요, 오히려 중요한 게 그 대입을 치르면서의 경험이라든지 그 준비하는 기간이 그냥 딱 그 대학을 가고 안 가고 해가지고 몇 년, 한 4년 정도죠? 4년을 벌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를 이렇게 이뤄보려고 그런 커다란 시험을 치고 아니면 어떤 인맥을 이렇게 얻고 그 다음에 대학 가서 물론 배우는 것도 꽤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이제 커다란 시험을 치르면서 준비도 열심히 해보고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할 시기는요, 어차피 성인 되면 없어요.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 준비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또 앞으로도 공부할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공부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안 해놓잖아요? 그럼 나중 가가지고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해가면서 취업 준비하려고 애써야 돼. 근데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겸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애초에 약간 필수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간에 그냥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얻어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됐든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렇게 머리를 써본 경험 자체가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에 공부를 하기 싫은 어떤 변명거리를 찾지 말고 차라리 공부하세요. 그냥 이 친구들아 공부 좀 하자. 알겠죠? 처음 하신 일의 수입이 궁금합니다. 야, 이거 재미난 질문이네요. 처음 했던 일의 수입이라면요, 요거는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뭐, 일단은 지금하고 시기도 다를 거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처음 했던 거는요,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시기가 대충 2012년, 13년 한 이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스마트폰 보급된 지도 그렇게까지 오래 안 됐을 때여가지고 그때 한창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게임 그 시장, IT 벤처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던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게임도 개중에 잘 나가는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약간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들던 회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임 중에서 그림이 많이 필요한 게임들이 있었어요. 뭐 카드 일러스트 게임이라고 하는, 한동안 저도 그런 쪽으로 일하기도 했었던 장르의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 제작을 처음에 맡아서 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인턴으로 다니던 회사였는데 거기서 그 친구가 저를 소개해줘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그래서 회사 이제 대표님 만나면서 대표님이 딱 그렇게 얘기했어. 아, 이게 이 친구에다가 이렇게 또 소개로 잘 그린다 이렇게 얘기 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특별히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만큼인데 너는 40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이제 4장 그리는 거였는데요. 그 4장도 4장이 아니에요. 좌우 반전시키면서 조금 막 컬러 바꾸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장 정도만 뭐 갑옷 같은 걸 좀 디테일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막 캐릭터가 이렇게 진화라는 거죠. 같은 종류의 카드를 모으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4장을 그리는 거였는데 그거를 40만 원을 준다고 한 거예요. 제 기분이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요, 처음 딱 그 얘기 듣고 사실 개꿀인데 이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뭐 저는 일단은 주변에 그런 거 하는 친구도 거의 없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창기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초년생이니까요. 좋았지 그냥. 어쨌든 간에 제 그림을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 장당 10만 원 꼴이고요. 물론 딱 4장 그리는 것도 아닌데 10만 원 꼴이니까 좋았지. 그래가지고 잘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웃긴 게 같은 그런 장르의 게임들이 이제 하나 시작해서 그거 포트폴리오 같은 거 이제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던 게 이번에는 또 그 친구가 소개해 줬는데요. 그 친구가 우리 대학교 과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외주 회사를 차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의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도 막 따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일본 회사 일을 소개시켜 줬는데 거기는 갑자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예요. 나 4장에 40만 원 받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1년 사이에 거의 따지고 보면 한 10배 이상이 올라갔죠. 가격. 그런 식으로 너무 편차가 정말 심했어요. 그 당시에. 여튼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작업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일본까지 가게 됐었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림 쪽 일을 안 해본 사람이나 신입 프리랜서는 인맥이나 정보가 없는데 외주나 일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그리고 일을 받아서 할 때 주의점 같은 거를 또 물어보셨네. 자, 일단은요. 사실 인맥이 중요하다고는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인맥이 있어도 못 그리면은 말짱꽝 아니야? 인맥이 있으면은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친구가 막 여기저기 소개해주고 그랬던 것처럼요. 근데 그것보다도 자기 어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계속 어떤 SNS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 올리는 요즘으로 좀 아트스테이션 같은데 아니면 뭐 캐주얼 쪽인 뭐 픽시브 뭐 이런 데도 있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또 거기도 했었어. 데비앙 아트, 페이스북, 지금 같으면 뭐 인스타, 트위터도 있겠고요.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렇게 어필할 만한 곳이. 그런 데다 꾸준히 그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 회사에서 그냥 마음에 들면은 저한테 연락을 줘요. 같이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자잘한 일부터 하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도 이제 내 그냥 작업만 보고 그냥 바로 컨택을 하기에는 뭐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또 이제 민감한 문제 많잖아요. 막 남의 그림을 뭐 어떻게 했다거나.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점점 내 그림도 많이 공개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작은 데든 큰 데든 처음에는 막 그런 거 가릴 거 없잖아요. 그냥 일도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한번 공개하고 하면, 이 친구가 일로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구나. 우리도 한번 맡겨봐도 좋겠는데? 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쌓여나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일단 그렇게 했었고요. 물론 인맥이 그 안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용하면 더 좋았겠고요. 어찌됐건 간에 뭐든지 일을 이렇게 받아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어필하고 그 다음에 어필한 만큼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 받아놓고 찡찡거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책임감 있게 끝까지 잘 해내려고만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조언 드리자면은 이런 것도 있겠어요. 일을 받아서 하다 보면요. 서로의 안목이라는 게 좀 달라서 나는 분명히 팔을 이렇게 그리는 게 좋은데 자꾸 이렇게 그리래요.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정답은요.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둘 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서로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돈을 주는 사람 쪽 말을 들어야죠, 당연히.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죠. 아니면은 내가 이게 더 좋다라는 거를 충분히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돼. 말로든 아니면은 대충 이렇게 러프하게든 뭐든 간에 그려가지고 설득을 시켜줘요.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막 납득을 하면, 이게 더 좋은 것 같네요. 역시, 막 하면서 이렇게 봐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 사람 말대로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한번 해줘 봐야 돼요. 그냥 대충 해주면 안 되죠, 당연히. 왜냐면은 나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좋을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그리는 게 막 좋다고만 생각 들면은 내 생각 자체가 거기에 갇혀가지고 막 고치기도 싫고 막 이래서 대충 그려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진짜 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나도 모르잖아.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나올지. 그려봐야 알지. 또 거기에서 어울릴 만한 처리를 내가 또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모든 그런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해야 돼요. 남 탓하는 순간 발전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서 해보시면은 굉장히 그렇게 일하면은 엄청나게 좋아할 거예요. 같이 일하는 쪽에서. 자, 그 다음에 그림 말고 다른 영상, 브이로그나 게임 등을 찍을 생각도 있으신가요? 야,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최근에 제가 느낀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림 그리는 작가로서 뭔가를 활동하고 싶었는데 유튜브에서 어쨌든 제가 팁이라든지 그냥 설명 영상도 이렇게 올리는 데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감사한 건데 저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런 것들을 좀 원하시나 봐요. 뭐 브이로그. 브이로그는 솔직히 좀 제가 좀 더 예쁘게 생겼으면 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좀 민망하고 뭐 게임 같은 거? 글쎄요. 그거는 원하시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화목은 이거 한더라도 이제 정말로 채널에 대한 규모가 커지고 제가 좀 더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된다면은 내가 게임하고 이러는 것들도 좀 재밌게 봐주실 것 같다 하면은 할 수도 있지 물론. 뭐 일단은 근데 조금 더 저는 진중함으로 어필해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만큼 일단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공포게임 뭐 여러분 저 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나이 듣고도 공포게임 시키고 싶어요? 근데 심장마비 오면 책임질 거야? 조심해야 될 나이입니다. 유튜브 수익이 나오나요? 요거는 근데 여기저기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막 구독자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더라 이런 거? 그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그냥 제
돈 들여가지고 편집자님 또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니까 저도 좀 양질의 그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수익은 거의 안 나옵니다. 한참 이제 더 늘어야지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겠죠. 방송하시면서 가장 기쁠 때나 뿌듯하실 때는 언제신가요? 방송하면서 기쁠 때, 반응 좋을 때. 제가 뭐 이렇게 수업 잘하고 뭐 이런 거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내용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뭐 상관없는데 그걸 듣고 되게 뭐 도움이 많이 됐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좋을 때가 역시 그러니까 피드백인 거잖아요. 피드백 없이 아주 일방통행의 그런 구조였으면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채팅도 올라오고 이렇게 쌍방 구조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있을 때 사실 재밌죠. 뿌듯하지. 그 다음에 10만 공약이래요. 10만 공약. 10만 공약에서는요. 제 책 어차피 많이 안 팔려가지고 슈퍼애니 작업실에 책이 재고가 좀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더 뿌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 해가지고 10만 대 그 책을 걸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더 고퀄리티의 사인으로 그거를 좀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요새 축가를 불러야 될 그게 생기다 보니까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만 정도 찍히면 사실 노래 한두 곡 정도는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 근데 솔직히 10만이면 그거 생기는 거 아니야? 실버 맞죠? 그거 근데 진짜 실버예요? 은이면 그거 돈 주고 팔게? 에이 너무했다. 그 정도는 좀 줄만한데. 아무튼 10만이면 이제 노래 정도는 해도 된다. 근데 여러분 농담인 줄 알았죠? 저 진짜 이거 만들었다니까 이거. 방음 프링글스. 방음. 이거 방음 장난 아니에요 이거. 저런 것도 한번 만들 정도로 제가 지금 요즘 열정적이거든요. 노래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언젠가 10만 되면은 제가 또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조촐한 그런 방송이었는데 여러분들의 기대를 깨고 여러분들만의 작은 방송이 아니라 이제 10,000명 정도면 그래도 엄청나죠. 그런 방송으로 이제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네 도움 될 만한 그런 팁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업도 많이 공유도 해드리고요. 그런 좋은 방송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또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